안녕하십니까? 랜드카 TV의 랜드카드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들어왔던 꿈은 랜드카 채널 커뮤니티 게시물에 게시글로 남겼습니다. 백학 어플로 검색되어진 추천수까지 남겼으니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것보다 오늘 로또 신서가 또 백학 카페에 떴습니다. 그래서 그 신서 풀이를 하고자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54회 로또 비법 신서 첫 번째, K가 새겨진 돌은 희망이로구나 입니다. 자, 이 수수께끼를 딱 보는 순간 K의 형상수로 가지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형상수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K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K자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냥 알파벳 K자로 두면 이것이 로또 숫자가 되지가 않지요. 그래서 이것의 의미를 알고자 좀 움직여 보겠습니다. 숫자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조금 움직였더니 4가 됐지요. 자, K가 4번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K가 새겨진 돌은 희망이로구나 라고 되어 있는데요. 희망은 보통 3번, 8번, 뭐 0끝수, 뭐 3끝수, 8끝수 뭐 이렇게 나가는데요. 네, 돌이 희망이래요. 예, 돌 숫자도 보면은 백학수로 검색했더니 돌은 5번, 9번, 18번이었고요. 새하얀수 책자에는 돌이 40번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돌도 어떤 돌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자, 일단 4번으로 봤을 때에 희망이라는 그 글자에 좀 가까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4번이 또 행운의 네이크로바 희망을 또 상징을 하기도 하고요. 행운에 대한 희망이죠. 그리고 요 4번이 죽음을 뜻하는 4번이거나 겨울을 뜻하는 4번일 수도 있는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죽는 순간에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죠.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거나 혹은 그 다음 생을 상상을 하면서 희망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죽음 다음에 오는 희망이기 때문에 4번도 희망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겨울이다 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겨울이 끝나면 봄이 오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지요. 자, 그렇게 봤을 때 4번도 적합해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만들어 본 숫자가 또 있습니다. K로 만든 숫자. 자, 이렇게 일어나 일어서 했을 때 보면은 17번이 되죠. 네, 그래서 17번 생각해 보면은 17번이 또 이렇게 돌에 새기는 형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제가 돌 이렇게 새기는 17번을 그려놓긴 했는데요. 이 돌이다 했을 때 뾰족한 막대기 같은 정을 가지고 이렇게 7번으로 이렇게 때리면서 새기는 거죠. 네, 돌에 새기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붙잡고. 네, 17번이 막 돌에 새겨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돌에 새기는 형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17번도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단 잉어는 호숫가에서 바람을 만나는구나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그냥 발음상으로 무조건 잘 모르기 때문에 백학수로 쭉 검색을 해서 나열을 해보고 그 다음에 새하얀수 책자에서 단어를 찾아서 밑에 또 붙여보고 이런 식으로 놓고선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백학수로 검색했을 때 비단이라는 단어가 36번이고 잉어는 35번입니다. 백학수에서 호수는 3번, 8번, 34번이고요. 네, 그 다음에 바람은 3번으로 검색이 됐고 태풍은 33번으로 검색이 됐고요. 네, 다 같은 바람 종류죠. 그 다음에 새하얀수에서 잉어가 17번이었고요. 호수가 6번, 네, 바람 똑같이 나옵니다. 2번, 3번, 33번. 그런데 예전에 제가 신설을 풀 때였는지 백학수 이전 버전에서 본 건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 호숫가라는 단어에 26번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 검색이 안 되는데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숫자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한 번 본 것을 네, 잘 까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6번 한번 제가 기억나는 대로 써봤고요.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잘 모르겠을 때 로또 용지를 펼쳐보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위치를 한번 파악을 해봅니다. 자, 비단. 비단 근처에 바람이라고 할 만한 게 있나요? 없죠. 자, 잉어. 35번 근처에 바람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잉어. 잉어는 17번이다 라고 했을 때 새하얀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바람이라고 할 만한 게 네, 이 숫자에 해당되는 게 없죠. 자, 그 다음에 호숫가에서 바람을 만나는구나. 호수. 호수 3번 근처에 바람 숫자가 2번이 있긴 한데요. 2번을 만약에 바람을 만나는구나 하면 역순이 되기 때문에 네, 신선은 무조건 순차 진행으로 봐야 되죠. 가능성이 좀 네, 약하죠. 그리고 8번으로 봐도 호수가 8번이다 라고 봤을 때도 2번이 있긴 한데 똑같이 겹치긴 하지만 네, 역순이죠. 마찬가지로. 자, 호수 34라고 했을 때 네, 있긴 있습니다. 33번이 있긴 한데 역순이 돼버리죠. 이게 호수가 34번이라고 자, 호수가 34번이라고 두 번째 신서에 들어가게 돼버리면 역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죠. 자, 그래서 6번 새한수에서 찾았던 6번을 보면 밑에 13번 네, 3끝이긴 하네요. 일단 보류 그 다음에 26번을 보겠습니다. 26번을 제가 주목을 했는데요. 네, 보니까 네, 밑에 33번 태풍이 있네요. 둘이 세로로 만나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숫자들을 찾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찾는 과정 중에 당번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과정이 정답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굉장히 풀기가 넌센스도 있고 난해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간단하기도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풀어봤고요. 저는 일단은 26번과 33번 요 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자, 세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두 명의 발자국은 집안으로 향하며 그 집안에서는 촛불이 타고 있구나 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명의 발자국이라는 게 뭘까요? 두 명의 발자국. 사람이 두 명이면 발자국이 몇 개일까요? 일단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네, 그림으로 그리고 세어보니까 4개네요. 네, 2명의 발자국은 4개이기 때문에 앞서 신서에서 언급되었던 4번이 가능성이 좀 높아지죠. 그런데 같은 모양이니까 반복되니까 쌍동수이거나 동끝수이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4개인데 발이 이렇게 신발 모양이 하나, 둘, 셋, 넷 발자국인데 쌍동수이거나 동끝수 했을 때 쌍둥이 숫자라고 하면 44번도 4의 쌍둥이니까 생각이 좀 들지요. 자, 그리고 2명이다 라고 했을 때 사람이 또 사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할 때 발음 그대로 사람 할 때 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가 2개니까 2명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발자국을 제가 백학수로 검색을 해봤더니 8번과 10번이 뜹니다. 어플에서. 자, 그래서 여기서 8궁과 10궁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신서를 풀 때 항상 부족하다 느꼈던 것이 궁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구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9개의 궁수인데 그것이 너무 궁금하고 적용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구독자님들 중에 공대성 님이 구궁수를 아신다고 하셔서 제가 어제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구궁수를 좀 배웠습니다. 예, 배운 거 지금 막 써먹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공대성님. 자, 발자국 8번과 10번을 궁수로 변환을 해서 펼쳐보니 8번, 17번, 26번, 35번, 44번이 8궁이고 10궁이 1궁이랑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10궁이 1번, 10번, 19번, 28번, 37번인데요. 이 중에 있겠죠. 자, 이렇게 펼쳐놓고 일단 그 다음에 어떻게 했대요? 발자국이 2명의 발자국이 집 안으로 향하며 라고 했죠. 그래서 백학수에서 집 숫자를 검색을 했더니 4번과 17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안에 집 숫자랑 관련이 있는 게 있을까 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4번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죠. 4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없어요. 그리고 집 숫자 중에는 17번 안으로는 들어갈 수 있겠네요. 보니까 17을 써놓고 벌려놓으면 1 다음에 2고 6 다음에 7이기 때문에 17 안에 26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봤더니 8궁에 26번이 있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 그 집 안에서 촛불이 타고 있구나 라고 했죠. 촛불은 검색했더니 8번과 1끝수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불이라고 했을 때 타는 불 했을 때 2번과 4번과 19번과 33번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촛불도 궁수로 따지면 1궁이거나 8궁이겠다 하고 생각해 봤더니 발자국이랑 겹치네요. 똑같은 궁수네요. 네, 궁수로 따지면 딱 맞아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 집안에서 촛불이 타고 있구나 라고 했을 때 19궁 안에 불 숫자가 있나 한번 볼까요? 19번이 불 숫자로 해당이 되고 또 8궁 안에는 없어 보이네요. 일단은 19번이 그래서 그 다음 후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들어갔던 집에 그 안에 촛불이 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2명이 들어갔더니. 그래서 2명의 발자국이 집 안으로 향해 들어갔죠. 17번 안에 26번이 들어갔더니 그 안에 또 촛불이 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26번을 또 벌립니다. 벌려서 보니까
2 다음에 3이고 2, 3, 4, 5, 6이잖아요. 그러니까 2 다음에 3 그리고 6 바로 전에 5번이기 때문에 35번을 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불이 있죠. 4번 불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35번도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즉 제가 여기서 풀어서 본 숫자는 19번과 26번과 35번이 되는 것이고요. 공통수로는 4번이 되겠습니다. 1신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고 집 숫자도 17번이 있기 때문에 1신서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어린아이의 두 손에는 빛과 향기와 초록을 모두 가졌구나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신서에서의 어린아이가 백학수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같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도 요즘 계속 들어서 어린아이가 어쩌고 뭐 어린이가 어쩌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백학수에 나오는 11번과 24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신서를 풀 때마다 이 숫자는 아니었거든요. 둘 다 아니었거든요. 그럼 다른 숫자겠죠? 게다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어린아이의 두 손에는, 자, 두 손 숫자를 봐야겠죠? 그래서 두 손을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손이라는 그 숫자는 3번이 주로 쓰여지는데요. 손이 두 개니까 4번이 되겠죠. 이복수로. 그 다음에 주로 저희가 꿈해몽 받을 때 받았던 양손이라는 뜻의 양손이다, 두 손이다 했을 때 받은 숫자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23번, 32번, 33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빛과 향기와 초록을 모두 가졌구나 라고 되어 있는데요. 빛은 숫자가 참 많습니다. 어떤 빛이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네, 불빛도 빛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짝거리는 빛도 빛이고, 네, 그리고 광선도 빛이고, 햇빛도 빛, 모든 게 다 빛이죠. 네, 그래서 빛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어떤 것이냐를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거를 하기 전에 빛 숫자 제가 아는 걸 다 써봤고요. 또 빛의 대표적인 숫자는 38번이 주로 신서에서 언급이 되고, 네, 여기 보시면은 빛이 4번일 때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37, 38, 또 24일 수도 있고, 또 네, 11번 햇빛, 뭐 비 온 다음에 반짝 해가 나는 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12번 뭐 쭉 있죠. 그다음에 예, 대지의 빛 18번, 생명의 빛 28번 뭐 이런 식으로 빛의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것은 38번이에요. 보통 빛이다라고 했을 때 38번이나 37번이 언급이 많이 되는데 38번이 대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가운데에 이렇게 반짝 다이아몬드로 빛나는 게 보이기 때문에 3번과 8번의 사이에 보이는 거죠. 예, 빈 공간에 빛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빛이라라고 했을 때 팔끝이 뒤에 붙거나 아니면 앞에 3번이 붙어야 하겠죠. 대표 숫자로 보면. 그러면 여기서 생각되는 것은 만약에 지금 팔끝이 아니면 30번대구였구나. 30번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향기. 네, 향기라고 하면은 일단 요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그냥 냄새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냄새가 아니라 향기롭다 하면은 네, 숫자가 좀 다르죠. 일반적인 냄새 숫자를 적용하기에는 좀 네, 아닌 것 같고 해서 향이 난다, 향기다 라고 했을 때에 찾아봤는데요. 네, 제가 찾은 숫자 7번과 17번이었습니다. 세안수에서 찾았고요. 자, 그 다음에
초록을 모두 가졌구나 라고 되어 있는데요. 초록은 사이안수건, 백학수건 모두 4번이나 사크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향기와 초록도 모두 같은 얘기죠. 다 4번이 해당이 되는 거죠. 4번의 형상수에 포함이 되고 네, 17번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모이면 4가 되니까 합쳐지면 4가 되니까 네. 그런데 이걸 다 가진 두 손이래요. 예. 그러면은 또 '이게 뭘까?' 하고 고민이 되는 거죠. '어떻게 잡아야 되지?'라고 했을 때 끝수가 어쨌든 4끝이어야 되지 않을까 초록이니깐.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일단은 30번 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향기에 그 향이 7과 17인 걸 보면서 느낌이 팍 오는 거죠. '칠궁을 봐야겠구나.'라고 칠궁수를 봤더니 7번, 16번, 25번, 34번, 43번이 나왔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에 음 칠궁수에서 30번 떼이면서 사크수인 숫자를 찾아봤더니 34번이 보이네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다른 숫자라고 해도 요 중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칠궁에. 그리고 두 손이다라는 것도 따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두 손 안에 이것이 들어있대잖아요. 두 손 안에 이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빛도 들어있고 향기도 들어있고 초록도 들어있대요. 어린아이의 두 손에. 자 그래서 어린아이의 두 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안에 빛과 향기와 초록을 모두 가졌구나. 일단 두 손을 먼저 잘라서 보면 33번이 느낌이 팍팍 오죠. 왜냐하면 아까 26번과 만난 게 33번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3끝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33번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초록이 있기 때문에 4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여기 33번과 34번 칠궁에 해당하는 34번을 한번 네 써 봤습니다 같이. 자 그다음에 다섯째로 넘어가 보자면 "투명한 거울 속에 비친 가장 높은 건물이구나."라고 했는데요. 투명하다 하면 네 보통 쌍둥이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신서 풀다 보면. 네 11번, 22번, 33번, 44번 이런 숫자들이 많이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거울 속에 비쳤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울 속에 비친 숫자 거울수겠죠? 네 거울수가 뭐냐면 반전 앞뒤 반전이 되는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네 똑같이 닮았지만 바뀌어져 있는 앞뒤가 바뀌어져 있는 숫자. 그리고 거울이 나왔으니까 한번 검색을 해 줘야죠 백학수에서. 거울을 검색했더니 0끝수와 16번이 검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높은 건물이구나.'라고 해서 백학수로 검색을 했더니 건물을 검색했더니 14번이 나왔습니다 백학수에서. 자 가장 높은 건물이구나. 가장이니까 1이 들어가는 숫자이니까 이게 맞겠죠. 14 1이 앞에 붙어서 가장 높은. 그런데 거울 속에 비춰져 있다고 하니깐 이걸 뒤집어 가지고 거울수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4가 앞에 오고 1이 뒤에 가게 되면 41번이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숫자는 41번으로 생각을 했고요. 자 여섯째 울릉도에 존재하는 낚시꾼은 보물을 건져내리로다. 자 울릉도는 검색을 했습니다. 백학수 어플로 검색을 했더니 울릉도 31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낚시꾼. 낚시꾼은 뭐예요? 사람이죠. 낚시하는 사람. 낚시하는 사람.
그러면 사람이니까 네, 4번 아니면 8번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그런데 낚시하는 사람, 네, 낚시할 때 뭘로 해요? 줄, 낚싯줄로 하죠. 줄이 있어야겠죠. 낚싯줄 들이고 있는, 낚싯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낚시꾼이겠죠. 그래서 네, 사람을 사로 쓰고 낚싯줄을 이렇게 붙여보는 거죠. 그러면 41번이 되니까 앞에 푸른 숫자랑 똑같네요. 예. 그리고 낚시라는 숫자가 원래 11번입니다. 11번. 11번에 네, 사람이 낚시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낚아서 올리잖아요. 11번 앞쪽에 낚아 올리는 7번을 이렇게 끼워보면 1번에다 7번을 끼면은 네, 4자가 되는 거죠. 1이 7을 만나서 4가 되면 네, 낚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낚싯줄을 낚아 올리는 사람. 그래서 낚시꾼이 41번인데 뭐 했대요? 보물을 건져내리로다. 그래서 백학수에서 보물을 검색을 했더니 보물이 또 14번이래요. 그러면 요거를 나란히 써보는 거죠. 자, 낚시하는 사람 41번이랑 보물 14번을 써놓고 낚시로 건져내려야죠. 건져내리로다. 낚시는 11번이에요. 낚시하는 거 11번으로 건져내는 거예요. 11번을 빼는 거죠. 이렇게 위로 빼서 건져 올리면 11번을 가운데서 빼는 거죠. 그러면 남는 게 뭐다? 양쪽에 44죠. 4하고 4가 남아서 네, 낚시 11로 건져내면 남는 것은 뭐다? 보물인데 44번이 건져지는 겁니다. 낚시로 건져낸 보물은 44번이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상은 랜드캇의 로또 신서 풀이였습니다. 자, 그럼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는 화면 캡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그럼 되신 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로또 신서는 신서 풀이의 역사상 딱 한 사람만 6문제를 다 풀고 졸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랜드캇은 여태까지 궁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풀었을 때에 1개나 2개 정도를 맞췄었고요. 네. 6개가 풀이 과정 중에 있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과정 중에 풀이하다가 나온 숫자가 6숫자가 다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풀이 과정 중에 나오는 숫자를 참고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맞출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평균적으로 1개나 2개를 맞추는 정도이고요. 오늘은 네, 구궁수를 한번 접목을 해서 배워서 활용을 해봤습니다. 네,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도 이 신서를 보시고 수수께끼를 나름대로 내 방식대로 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댓글로 의견도 나눠주시고 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